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한양대 재고위과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백 교수님,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결전이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날입니다. 그래서 과연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결판을 내느냐, 한동훈이냐 아니면 결선으로 가느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우리 백 교수님은 또 여러 곳에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오후 2시부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4차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아마 발표는 4시 한 반경에 나올 것 같아요. 4시 반쯤에 윤곽이 드러나는 그래서 발표가.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는 시간에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쪽집게 도사이신 백 교수님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어대한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 당대표 선거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 무시 논란. 그런데 최근에 이 나경원 후보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재직 시 공소 취소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파급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계속해서 그 상위를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국힘 쪽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투표율이 38 전당대회 때 3차 때보다 무려 7% 가까이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84만 명 중에 40만 8천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48.51%네요. 48점 이제 거의 49% 정도를 투표를 한 거고. 지난해 전대 38 전대요. 55.1보다는 그렇죠. 6.59%. 그러니까 거의 한 7%입니다. 7% 정도가 빠진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상당히 지금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속에서 원희룡, 그 다음에 나경원, 윤상현,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후보가 나서는 이 상황인데 당대표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대통령 임기 3년이 남았지만 앞으로 2026년도 지방선거, 2027년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 우파나 국힘 지지 쪽에서는 반드시 보수를 재건하고 그다음에 그 정권 재창출이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버금갈, 그러니까 그 보수 우파를 재건하고 국힘을 다시 창당 수준 재건하고 이재명 대표의 이 버금갈 상대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거대한 기류가 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자 그 무시 논란이라든가 아니면은 나경원 의원의 공소 취소 이 부탁 그 이런 부분 폭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기류가 변하지 않고 어대한 이런 현상이 그대로 투표로 발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 교수님 진단으로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한동훈 후보의 어대한 기류, 그것은 시대 변하지 정신이고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당원들이 요구하는 이 당 대표의 상이랄까 거기에 가장 맞는 분이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을 이길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세 분보다는 그래도 당원들이 볼 때는 또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과반을 얻을 것이다. 무난하니 그 당대표로 뽑힐 가능성이 좀 높다. 무난한 조금 과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스로. 무난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투표율이 저조한 부분은 사실은 7% 정도 작년 38 전당대 이후에 투표율이 저조한 부분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 국힘이나 보수우파 진영의 피로도가 사실 높아졌던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왜 당대표가 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참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를 하고 이런 어떤 정책 대결도 좀 했으면 하는데 완전히 이거는 정말 막장 그 형태의 인신공격이 막장 드라마가 펼쳐진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 투표 참여하지 않는 당
심이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팬덤 현상이 그대로 투표로 연결이 됐다.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만약에 과반이 되지 않아가지고 50% 이상을 못 얻어서 28일 날 결선으로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아마 세 사람이 함께 단일화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다 하더라도 이 세 사람이 단일화한다고 해서 또 당원들이 그 지지자들이 전부 그 사람들 따라서 모두 같이 뭐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만약에 원희룡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은 나경원 후보 측 그 지지자들은 원희룡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결선에 간다 하더라도 결과가 과연 뒤집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1, 2가 이제 만약에 가반이 획득이 안 되면 1, 2 다툼이 이제 있는데 지금 그제입니까? 네. 그 세 분 나경원 후보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 윤상현 후보가 셋이 이제 뭉쳤어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한 기소된 전현직 국힘 의원들하고 이 만찬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세 분이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한 비판을 강도 높게 또 했죠. 뭉쳐서. 그런 건 뭐냐면 바로 한동훈 후보의 가반 득표를 저지하기 위한 이제 최후의 그 보루책이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회의원들 임기는 1년 더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또 오르는 해와 또 넘어가는 해 여기에 누구에게 줄을 댈 것인가 하는 게 정치는 생물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안타깝지만 국민들의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3, 4% 정도 지금 올랐어요. 체코 원전 수주가 상당히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그 정치 컨설턴트의 분석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굉장한 그 호황의 어떤 일조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기가 조금 지지율이 올라간 거다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분의 후보가 똘똘 뭉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동훈 대세를 꺾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런 팬덤 현상이 결국은 일반 국민 20% 당신 80%지만은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50%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윤심의 영향력이 뭐 절대적이 되겠죠. 그렇죠. 지난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현직 국회의원들을 뒷받침하는 대의원들 표가 장악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들 각자의 어떤 조직 표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각자의 어떤 국힘이라든가 보수파의 그 표심 이게 바로 작용을 할 것이다. 더군다나 84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과거에 뭐 2, 30만 명대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워낙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40만 8천여 명의 이 표심이 아마 이미 이제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여론 사적인 여론조사를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가 무난하게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개인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당대표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 후보가 안정적인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 의원들이 지금 상당수 포진해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갈등설이 봉합이 안 됐다고 하는 측면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향후에 당정 간에 어떤 문제가 표출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 깊은 고민의 수렁에 빠질 수가 있고 다만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걸 보면 한동훈 대표가 무난하게 될 거라는 분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벌써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사실은 3년여간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야당은 제껴 두고라도 사실 국힘이 뒷받침해줘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에도 집권당이 불구하고 뒷받침 안 해줘가지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 문자 무시 논란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최상병 특검의 수정안 이 부분을 이제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갈라치기가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지금 딜레마이면서 관건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되든 지금 전당대 이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당정 관계의 재정립. 그러나 많은 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은 과거처럼 여의도 출장소 뭐 대통령의 아바타 뭐 이런 당대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할 말은 하는 네. 당대표. 건강한 민심을 그러니까 당정. 제대로 네. 전달하는 당대표. 그걸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표방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정 관계도 재정립이 돼야 하고 한동훈 후보도 물론 당대표가 되면 노력해야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대통령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형만한 아우 없다는 얘기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우야 뭐 그동안에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게 이런 갈등설이 있는데 이제 당신이 당대표가 됐으니 우리가 정말 당정 간에 원활한 협조를 이뤄서 국정을 같이 이끌어 나가보자. 그러면서 끌어안아 주면 그럼요. 이게 엄청난 또 그 이미지 효과가 상승을 합니다. 시너지가 나거든요. 20년, 2년이라는 예. 게 있지 않습니까? 한솥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혹여 뭐 여러 가지 그 뭐 가족 간에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 포용을 해버리면 오히려 이 부분이 훨씬 더 갈등설이 있었던 그런 반대로 훨씬 더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우야 축하한다 해서 그럼요. 정말 네. 끌어안고 식사 한번 하자. 네. 그렇게 하고 가감하게 그 형 같은 위치로 포용력을 보여준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와 정말 땡큐죠. 그리고 그럼요. 폴더가 아니라 넙죽 엎드려서 큰절할 정도 또 그런 인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성공을 못한다면은 정권 재창출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되려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대권을 한번 겨냥해 보겠다는 그 그렇죠. 목적이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정권이 성공을 성공하는 해야 게 돼요. 네. 본인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네. 두 사람이 화합해야만이 그래야 윈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윈윈 전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너와 내가 합해서 전진을 하자. 그래서 시너지가 나가지고 이게 국정 동력이 더 크게 발휘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한동훈 그 대표가 만약에 됐다고 치고 한동훈 대표가 되면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총선의 그립, 장악력이 세지면서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차기 후계자로서 2027년도 대선에 당당하게 물론 경선을 하겠지만 대선에 당당하게 나가서 그래서 보수 우파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정권 재창출에 큰 몫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계산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참 지금 후보가 대표가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그동안의 갈등설을 완전히 봉합하는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발맞춰서 정말 형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포용을 해서 이런 부분을 국민에게 이제 보여준다고 하면 그동안에 우려됐던 그런 부분들이 불식이 되면서 훨씬 더 큰 소위 말하면은 후광 효과 내지는 컨벤션 효과가 발휘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당정 관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에도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의 앙금이 많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뭐 친윤이랄까 또 친한계 간에도 여러 가지 감정의 골들이 파였기 때문에 정말 당을 화합하고 단결시키는 그런 노력도 아주 어느 후보가 당대표가 되도록 그것을 제일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108석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분열이 돼갖고 만약에 이탈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거면 뭐 불감당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동훈 그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대표가 됐을 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라든가 후폭풍이 굉장히 올라올 것인데 문제는 이제 특검이 계속해서 지금 야권에서 지금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의결, 거부권 행사했을 때 재의결에
제 표결에서 만약에 반란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블랙홀이 돼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선 형이 아우를 아우르고 아우가 형을 정말로 애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다음에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시 고영신 TV를 보신다라고 하면 감히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한동훈 대표를 끌어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를 기자들하고만 먹지 마시고 드시지 말고 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대통령 그리고 관련해서 고생하신 최고위원들 한 자리에 모아서 직접 네. 김치찌개 끓이십시오. 앞치마 두르고 그래서 좋네요. 좋은 아이디어. 거기서 막걸리 드시면서 정말 한 번씩 포용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끌어다가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한동훈 손 잡게 하고 같이 러브샷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응어리졌던 게 모두 풀리고 그 다음에 국정 동력이 살아날 수 있는 게 바로 당정 간의 어떤 네. 화합 정신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크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아마 저는 이 지금 고영신 TV의 이 장면을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신다고 하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는 게 예. 이 국힘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현재 국정이 굉장히 탄력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훨씬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고언을 드립니다. 정말 백 교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당대표가 누가 되든 지금 대야 관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뭐 압도적인 의석을 야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야권은 양당 대표가 모두 사법 리스크에 걸려갖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든 흔들어가지고 지금 탄핵 군부를 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특검만 하더라도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해갖고 뭐 대여섯 개 특검하고 거기다가 정청래가 지금 폭군처럼 법사위에서 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또 26일 날 또 해요. 예, 예. 이런 상황에 거기에 뭐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란 봉투법, 이미 지금, 방송도 사업법, 민생회복지원금법 25만 원. 이걸 뭐 일방적으로 지금 통과시켜가지고 이 본회의로 지금 회부시켜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우선 당면한 문제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야 관계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 부분도 새 대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그렇습니다. 숙제고 첫 번째는 해병대 특검법 아닙니까? 네. 25일 날 지금 아마 재의결. 재의결을 하려고 지금 민주당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벌써 안철수는 찬성한다고 있어요. 여기서 몇 사람 만약에 8표. 지난 경선에서 그런 앙금 때문에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국민의힘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예.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측면에서 이 자기 정치를 좀 하고 계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안철수 의원도 이번에 또 그 본인이 좀 마음 바꿀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야권이 거대 야권인데다가 반란표가 나오게 되면 당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혹여 반란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소용돌이치는 네. 그런 난맥상이 되거든요. 국힘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힘의 당명으로 나와서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가 국회의원이 되신 이 분들이 아마 단 한 표라도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철수 의원도 이번에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이제 이런 지금 짐작을 해보긴 하는데 제가 반란표를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다만 그 이후에 이 오늘 당 대표가 이제 어떤 분으로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나온다고 대표가 된다고 해서 앙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쪽 이 의원들 쪽에서 뭐 반란표에 표를 던질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무튼 뭐 몇 시간 후면은 네네. 오후 뭐 4시 반이면 예. 이제 확실하게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전대와는 무관한 얘기지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문제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서 무슨 진술을 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관심을 끄는 것은 왜 최재형 목사를 만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 목사는 선친하고도 잘 알고 또 우리 그 집안을 잘 알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이 가장 억울하게 생각했던 줄리 문제, 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 같아서 만났다, 뭐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고, 최 목사가 저희가 김건희 여사 만날 때 보니까 뭐 금융위원을 네. 뭐 이렇게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그것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몰래카메라를 들고 가서 취재를 해갖고 알리려고 했다는데, 김건희 여사는 금융위원이 뭔지도 모른다,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뭐 이렇게 진술했다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